저와 같이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하급심 판례를 유의 깊게 스터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그 인정 여부와 그리고 얼마만큼을 인정할지가 상당 부분 판사님들의 재량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다투는 그런 소송에서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책임이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인정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2020년에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해서 어떤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과정에서 4차로에 파인 포트홀, 이 사건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가 균형을 잃고 튕겨 나가서 이 사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머리 및 목에 2도 화상, 손목 및 손에 1도 화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 2도 화상, 다리에 연 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라고 사고 경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관련해서 이런 판례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재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설시를 합니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3단 논법을 취하기 위해서 먼저 원칙을 언급을 하는 거죠. 위 법리에 비춰본다라고 해서 바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포트홀의 구체적인 크기와 깊이는 알기 어려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포트홀의 크기와 깊이가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는 차체에 충격을 줄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포트홀이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4차로의 차선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미국 법에서도 이런 법리를 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데 신호등이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장난 신호등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신호등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게 당연히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관리 주체들은 우리가 6시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크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항변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항상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히 본인이 관리상의 주의를 다했다라고 한다면 설령 신호등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완전히 방치되어 있던 신호등이 아닌 이상은 관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리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가 관리 주체인데 뭐라고 항변했냐면 재정적으로, 인적으로, 물적으로 제약이 있으니까 그 제약 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한 겁니다 라고 항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피고의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인정하지만 책임을 제한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보시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이었고, 이 사건 포트홀은 위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20년 8월 1일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 전후 기간에 걸쳐 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관리 도로에 발생한 파손 구간을 틈틈이 응급 복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일강수량이 75.7mm에 이를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고 피고에게 포트홀 발생 즉시 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인력과 여건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제가 말했던 대로 동일한 논리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지만 원고의 시야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 형태 또한 직선 형태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다른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외 이 사건 포톨로 인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주행한 속도와 전방 주시 의무 준수 등 이 사건 사고의 회피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승용차와 같은 차종의 경우 이 사건 포톨로 인하여 도로에 튕겨나갈 정도의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의 경우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에 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의 포트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피고의 책임, 즉 도로 관리하는 시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손해액이 100이라면 20%만큼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 계산을 보면 전체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하고 나서요. 거기에서 20%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50만 원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90만 8,408원만 배상하면 된다라고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오게 된 거죠. 이 판결을 보시는 여러분들이요,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쉽게 인정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케이스들에서는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쉽게 인정하게 되면 수많은 케이스에서 도로관리 주체에 대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거니까 아마 이건 약간의 법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꼭 이런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사한 사례로 크게 고통을 받으신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제 사무실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